알지 뭐 이런 식으로 관형어를 알고 그다음에 부사어를 알고 이 상태에서 전제를 두고 그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건 가면이야 라고 애써 설명했던 게 처음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막 이렇게 돼서 약간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43페이지 펴보시면은 그 맨 아래 문단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읽고 44페이지 가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45페이지까지를 딱 보시는데 45페이지까지 그 문제 풀이가 약간 좀 헷갈렸던 게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아침부터 졸리니까 간단하게 좀 이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굉장히 화제죠. 북미회담이 화제인데 유튜브다 보니까 시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BS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BS가 뭐의 약자야? 어쨌든 너는 앞에 있으니까 계속 질문을 받는 것이고 음성 출연이라도 하는 거야. 출연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B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버닝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친구가 방금 버닝썬이라고 분명 발음을 했어요.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연예계 소식에. 저는 이제 BS 그러면은 바른빛 슬기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마침 이 BS가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 분도 계셨고 유튜브 개설했다고 하는데 네 채널 어딨냐? 검색이 안 된다. 네가 5분 이상 설명했던 그 로마자 표기법은 온데간도 없고 검색해봤자 안 되더라. 어떻게 된 거냐? 해명을 해라. 이 항의성 카톡을 좀 받았는데 항의성 카톡을 받고 나서 부랴부랴 제가 이제 막 살펴보니까 이게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영상 자체가. 무엇이 두려웠던 것인지 저도 모르게 비공개로 살짝 전환을 해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로 다 전환을 하고 일단 8개를 올려놨습니다. 검색하시면 바른빛 슬기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영이 어디지? 바른빛 할 때 른에 으자 들어가고요. 슬기할 때 슬, 으자 들어가는데 으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모음 2개를 통해서 표현하는 건데 알파벳 2개 뭐였죠? 그렇죠. 이하고 유였죠. 잘했어요. 정확합니다. 이하고 유예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한글로 치면 의에 해당하는 이 유 있었죠. 영문으로 바른빛 슬기 해도 되고요. 한글로도 키워드 검색 가능하도록 제가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바른빛 국어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만족스럽게도 슬기 영상이 함께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른빛 슬기 하니까 제 영상 8개가 뜨고 그 아래에 슬기 영상이 슬기하고 아이린이 미국에 갔던 영상이 조회수 2만 뷰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된 영상이 딱 아래에 있더라고요. 제 의도가 적중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날을 제가 꿈꿨거든요. 저 어느 정도 제 꿈은 절반 정도 실현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매일매일이 버닝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어젯밤에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 유튜브에다가 파일 올리고 좀 손 좀 보고 하느라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이런 국어는 없었다. 이런 느낌으로 강의가 때로는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이게 무슨 거의 설계가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장으로 막 수업을 할 때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무료 유튜브의 강점이자 장점일 수 있겠죠. 자, 제 유튜브 채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시간 강조를 하겠고요. 더불어서 기왕이 말이 나왔으니까 버닝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쵸? 버닝썬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아니 그런 그 막대먹은 막장 사회면의 소식을 가지고 무슨 교훈식이나 얻느냐. 그게 접니다. 모든 사고의 초점을 국어학습에 맞춰놨기 때문에 사소한 그 사회면 기사를 보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거기에 뜻하지 않게도 마약 사건이 막 연루되잖아요. 저는 마약 같은 국어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마약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신경계통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마비라고 하는 거예요. 마비.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 마비 상태를 끊을 수가 없네? 계속 찾아야 돼요. 중독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마약을 먹는 순간의 마비, 그리고 마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끝없는 갈망, 중독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마약이 아니라 공부에다가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박 나시는 거고, 제가 교재 표지 안쪽에다가 제가 인용을 해놨던 카톡 메시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에 6편 끝나고 3등급으로 시작한 아이가 1등급이 되었다라는 게 그 카톡 메시지가 있고요. 그 문자 메시지죠.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선생님이 찍어준 거 다 나왔어요 라고 하는 카톡 메시지가 같이 있는데,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그 앞에 있는 1등급 받은 친구가 거의 국어학습에 중독되다시피 한 친구였거든요. 제가 일일 과제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 내용도 수업 내용이지만 과제를 하루에 얼마만큼 어느 영역을 꾸준히 균형 잡힌 규칙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에 완벽하게 중독했던 친구거든요. 중독됐던 친구.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하는 순간 온갖 근심, 그러니까 홍진의 온갖 번민, 네? 그죠? 진세의 온갖 근심, 여기로부터 다 벗어나가지고 어떤 열반, 희열, 어떤 그 고도의 이 희열의 상태에 오르게 되는 그 경지에 오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교훈으로 좀 얻어봤어요. 이 작금의 사태를 통해서 굳이 우리가 약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가? 학습이라는 좋은 그리고 긍정적인 도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괴로워요, 편하네요? 아직은 괴로워요.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아직 덜 된 거예요? 마비가 덜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마비는 어떤 상태에서 오는 거냐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반복에서 오는 거거든요. 반복. 그래서 제가 발음빛 슬기를 개설한 겁니다. 수업 끝나고도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는 사이, 집으로 가는 사이에 자꾸 제 영상을 보는 거죠. 반복. 국어에서 24시간 내내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걸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마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국어 없이는 못 살겠다 싶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독되게 만들고 싶어요. 알겠죠? 이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렇게 중독될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4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독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또 집에 가면서 한번 또 이 영상 보면서 막 이렇게 웃고, 아니 공부가 막 웃겨, 막 재밌고, 막 더 하고 싶고, 막 안 하면 막 이 채널 뭐 올랐을까 막 이러고 있고.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요거를 같이 적어볼 텐데 46페이지에다가 적어볼게요. 46페이지. 왜냐하면 얘가 그 문장 성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한 상태에서 봤어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다가 제가 써볼 텐데, 첫 번째 크게 한번 써볼게요. 관영어 하고요. 관영어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여백을 좀 이렇게 공간을 좀 많이 주시고요. 자, 부사어라고 써볼게요. 관영어하고 부사어 두 가지를 적어볼 텐데,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수능 비롯한 평가원 시험에서 상처받은 곳을 좀 치유하고 새살 돋도록 후시딘 바르는 과정에 있는 건데, 특히 이 문제, 우리 앞장에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였던 거죠. 자, 지금부터 어루만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영어에다가 밑에 십자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자, 십자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부사어 아래에도 마찬가지 십자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무슨 특정 종교에 매여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종교적 의미는 없고요. 그냥 비교하기 편하도록
정리해 두는 거거든요. 그 문장 성분에서 시험이 제일 잘 나온 게 뭐냐면 관형어와 부사어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는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4번까지를 각 칸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시계 방향으로 적으시면서 제가 그 바른 빛슬기 채널 설명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국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바른빛 국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1교시에 시계가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거꾸로 돌려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시간 단축이 올해 모토입니다. 아시겠죠? 시간 단축.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고 있는 거죠.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개념을 암기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 이쪽 1번 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라고 적어볼 수 있겠죠. 모든 부사는 부사어다. 이해되죠? 자, 집에 갈 때 또 다른 학원 갈 때 영상을 계속 보셔야 돼. 반복해서 중독돼야 합니다. 자, 관형사하고 부사는 끝글자가 뭐예요? 잘 보세요. 끝글자가 사자고 그 다음에 사자입니다. 사로 끝났기 때문에 품사예요? 아니면 문장 성분이에요? 사로 끝났으니까 품사라고 말해야 되겠죠. 품사예요. 품사. 그 품사는 작은 거야, 큰 거야? 문장 성분하고 비교하면 품사는 단어 수준이니까 작은 것이고 문장 성분은 문장 수준이니까 좀 더 큰 거겠죠. 그래서 전체인 관형어이고 부분인 관형사. 알겠죠? 이해되죠? 전체인 부사어이고 부분인 부사인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관형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관형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왜? 얘는 하나의 부분에 불과해. 사자로 끝나는 다른 녀석도 관형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용언과 수식어의 구분이 품사에서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용언과 수식어의 구분 기준이 뭐였죠? 기본형이 있어서 활용을 한다. 용언이야 수식어냐? 용언. 기본형이 없어서 활용하지 않는다. 수식어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언은 절대 관형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용언은 절대 부사가 아니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차원이 달라요. 좀 넓게 보자 이거죠. 그 전에는 품사로 관형사가 아니었던 게 품사로 부사가 아니었던 게 관형어가 될 수도 있고 부사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방식을 써볼 텐데 지금부터 빨간 펜 들고 제가 용언의 기본형 얘기하면서 활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언급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게 있었어요. 언급했던 게 먹고 먹으니 뭐고 보고 보니 보아처럼 활용을 할 때 제가 베이비복스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리더인 누구? 간미연을 기억해라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이거 적지 마. 적었니? 그럼 화이트로 지워버려. 알겠죠? 화이트는 그러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세상을 하얗게 칠해보자. 화이트. 보통 이제 인간 같았으면 어떡하지? 쫄아가지고 피디님 다시 가시죠? 이렇게 했겠죠. 난 그렇게 안 해. 왜? 유튜브니까. 자, 간미연 밑에다 적어. 여기도 간미연이야. 여기도 간미연이야. 간미연. 중독시켜버릴 거야. 자, 간미연은 간미연인데 말이죠. 뭐 하는 간미연이냐면 이 친구는 댄스의 어떤 본능적 소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약간 그 올림픽 스포츠 종목하고 연결해 볼 거예요. 그 댄스랑 약간 비슷한 게 뭐 있죠? 물론 뭐 수중 발레도 있지만 발레도 있고 하지만 뭐가 있죠? 리듬 체조. 그래서 체조하는 간미연이에요. 뭐 개소리야 이거. 자, 체조하는 간미연. 따라오다 보면 설득이 돼. 알겠지? 간미연은 뭐라고요? 체조하는 간미연이에요. 써보세요. 여백을 이렇게 두셔야 돼. 여백을. 체조하는 간미연. 자, 발음을 해볼게요. 체조하는 간미연. 시작. 체조하는 간미연. 이런 거예요. 자, 체조할 때 체는 뭐예요? 체언. 조는 뭐죠? 조사. 체언 더하기 조사입니다. 이거 마찬가지. 체언 더하기 조사입니다. 그녀야, 대답해봐.
체언이 중요하겠니? 조사가 중요하겠니? 당연히 그렇죠. 조사가 중요한 것이죠. 조사가 당연히 정확한 대답이었어. 자, 조사의가 붙게 되면은 관형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품사로는 관형사야 아니야. 관형사가 아닌데 관형어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조사가 붙어가지고. 조사까지를 포함하지 않아. 포함해야죠. 요거 단독으로는 안 돼. 아직은. 그래서 이해를 써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체언 더하기 조사의 꼴로 당연히 누가 나와야겠어요? 슬기 나와야겠고요. 자, 뒤쪽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남자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슬기의 남자 누구? It's me. 자, 슬기의 남자 쓰시고요.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하냐면 여기 의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 그리고 이제 밑줄을 슬기의 세 글자에다가 모두 밑줄을 그어.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수식한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뭐야? 체언인 슬기에다가 조사의가 결합해서 그 전체를 묶어서 관형을 하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슬기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서는 관형어라고 보긴 어렵겠죠? 여기 가면은 반전이 한번 일어나는데 당장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또 체언 더하기 조사의 꼴로 부사어로 만든다. 그러면은 조사가 중요해, 체언이 중요해? 조사가 중요하겠죠. 이건 거의 그 레게 음악의 어떤 그 리듬으로 좀 가셔야 되는데, 레게 음악 아시죠? 레게 음악이 뭐예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뭐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약간 흐느적거리는 거 있죠. 그런 춤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에서로 에게의 와관인데요. 자, 써보시고 에서로 에게의 와과 써보세요. 쓴 사이에 제가 이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에서로에게의 와과, 에서로에게의 와과, 에서로에게의 와과. 아시겠죠? 이러면서 막 따라하는 거야.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놓쳤어요. 리듬을 놓쳤어요. 다시 봐. 이걸 보라고. 보면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따라하는 거야. 알겠지? 다양하게 내가 여러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텐데 이게 음악 수업인가 국어 수업인가 헷갈리게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국어는 없었다. 알겠죠? 자, 이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유튜브에 가닥 이런 말 쓸 수 있죠. 유튜브에 가닥.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 조사인 얘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얘까지 전체 네 글자에다가 밑줄을 긋는 거야. 알겠지? 전체에다가. 그래서 뒤에 어디에다가 수식을 해? 가다라는 말에 수식 표시를 붙이란 말이야. 이거 이제 지워버릴게. 자, 썼으니까 이렇게 가다로 수식하는 거죠. 알겠죠? 이 가다가 용언이기 때문에 동사이기 때문에 자, 부사어가 앞에 오고 동사, 형용사가 뒤에 오는 거죠. 알겠죠? 이해됐고요. 자, 그 아래로 가볼게요. 간미어는 어간 더하기 어미입니다. 어간 더하기 어미. 여기서 써볼게요. 어간 더하기 어미. 어간어미, 어간어미. 자, 이때 중요한 건 재현아. 이건 어간이 중요할까요? 어미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어미가 중요하죠. 어미에다가 동그라미. 자, 제 귀에는 어미라고 들립니다. 자, 어미에다가 동그라미 딱딱 해주시고요. 특별한 어미가 붙어가지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간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의 어간이야? 체언의 어간이야? 용언의 어간이야? 발음을 해야 돼. 무엇의 어간? 용언의 어간이죠. 그러니까 용언임에도 불구하고 즉 수식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형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뒤에 오는 어미 때문에. 자, 이거 자주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지난번에 배운 게 어말어미 중에서 단어 끝에 오는 무슨 어미? 어말어미 중에서 종결어미 말고 기억 안 나면 43페이지 봐봐. 종결어 44페이지 적었니? 43페이지 적었니? 옆에 봐봐. 거기 어말어미가 있고 선어말어미가 있고, 그치? 어말어미 중에서 종결어미가 있고 다시 연결어미가 있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고 하면서 박스 처리하면서 별표까지 붙이라고 했었던 그 시기가 있었지. 그건 가면이다. 여러분들이 10분 공감했었던 사례가 뭐였었죠? 문 열고 정우성이 들어온다고 해봐라. 내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해봐라. 그게 내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정우성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내가 안 된다고. 알겠지? 내가 안 된다. 정성은 내가 될 수 없잖아요. 내 가면을 쓴다고 해서. 그 가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였어요? 전성어미. 여러 영역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또 나와요. 써보세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니은 받침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쵸? 다시 니을 받침이 있는 거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마쳤다. 그래서 다 끝났다. 던이라고 마무리 있었어요. 기억나요? 써봅시다. 니은 받침, 그 다음에 뭐였지? 은는. 잘했어요. 발음은 자꾸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받침, 을. 마지막 던이에요. 관형사형 전서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1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전부야. All of them. 이 녀석은 예외 없이 이것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를 찾아라 그러면은 얘 아닌 건 얘가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슬기 나와야 되는데요. 예쁜 슬기로 가겠습니다. 예쁜 슬기. 저도 어제 유튜브 만들다가 본의 아니게 내 영상을 봐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슬기 영상 많이 봤는데요. 네, 그 레벨업 프로젝트 2에서였던가요? 그 양떼 찾으러 갔던 그 영상을 또 보는데 또 이제 새롭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보니까 그 양의 앞발이 슬기를 가격하는 그 폭력적인 영상도 좀 봤고요. 그 자식 내가 가서 그냥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버닝하게 하는 영상이었는데 어쨌든 자 예쁜 두 글자에다 밑줄. 자 예쁜 슬기에다가 이제 수식 표시를 해주시고요. 누구 때문에 예쁜은 관형어가 될 수 있느냐? 누구 때문이야? 니은 받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 번 더 써볼까요? 이건 확실하게. 자 예쁜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는 그런 거예요. 품사는 당연히 어간 더하기 어미꼴의 용언에 해당하는 자 형용사라고 말해야죠. 형용사의 형자만 써놓을게요. 품사는 형용사예요. 맞습니까? 사로 끝나는 말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로 끝나는 문장 성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관형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분돼요? 이제 이해되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어간어미꼴로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봐보세요. 어미 종류 여기 또 써먹잖아요. 자 멍멍 기억하세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어미에는 멍멍 누가 듣도록? 개가 듣도록.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멍멍 개가 듣도록. 개 듣도록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 이외에 또 많이 있어요. 요 세 개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붙으면 이 부사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예쁜 슬기 했으니까 당연히 웃을 때는 어떻게 웃을까요? 예쁘게 웃어야겠죠? 예쁘게 웃다. 슬기가 예쁘게 웃다예요. 웃다가 동사니까 이 동사로 수식한 앞에 있는 녀석을 관형어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관형어가 되게 만든 녀석이 누구야? 개 듣도록 에서 개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세 글자 모두에 밑줄 그어야 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써봅시다. 그럼 품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마찬가지 동사, 형용사 가운데 형용사라고 말해야 되겠죠. 예쁘다. 예서 온말이니까. 이거 이해되죠 이제? 이해되지? 되지? 된다고 해줘. 되지? 부탁해. 자,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이게 지난 시간의 쟁점이었고요. 관형사 자체가 관형어가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관형사가 뭐가 있는지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이게 쉽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요거 하나 선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자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반복을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수업에서도 반복을 할 텐데 일단 요거 하나 선보여 드릴게요. 기대되는 건데 자 관형사라고 써볼게요. 관형사가 뭔지를 알아야지. 예쁘는 관형사가 아니래. 그럼 관형사가 뭐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 예쁜이 아니면은 뭐가 관형사지? 제가 이제 이렇게 4단짜리 피라미드 몇 단짜리? 4단짜리 피라미드를 통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자 이건 아까 우리 조사 있었잖아요. 부사어 만들어진 조사는 레게 음악으로 외웠잖아요. 얘는 힙합, 랩으로 가겠습니다. 랩으로 갈 거예요. 랩으로. 자, 그래서 처음에 랩을 하기 위해서는 음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고 음을 고를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술 부위를 가볍게 털어줘야 되는데요.
입술 부위만 활용해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언어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혀를 좀 풀어줄 겁니다. 혀를 풀어줄 텐데, 자, 여러 모든 맨이라고 적으시고요. 이때 주의할 점, 발음할 때 이 드의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던하다, 현대적인, 현대의라는 모던에 던에 가깝게 발음해 주시는 게 포인트. 자, 혀를 좀 굴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 모던맨 아시겠죠? 여러 모던맨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이 마지막 4단계를 통과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래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래퍼 인증 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그저 세헌 한까지 적어주시고, 자, 이걸 따라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래퍼입니다. 뭐 돕기? 가능해. 자, 이그저 세헌 한인데 요 앞에 있는 이그저의 발음이 여기서는 또 포인트예요. 아까는 드니인데 여기는 이그저야. DJ가 무대 앞에서 믹싱하는 거 있잖아요. 디제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 소리 있잖아요. 탁한 소리. 뭐가 있죠? 이그저.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속사포 랩입니다. 4단계. 이걸 통과해야만 당신은 래퍼입니다. 자, 발음을 해볼게요. 절 잘 보시고 따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으세요. 이그저 세연한 이그저 세연한 따라하세요. 준비됐어요? 자, 시작. 이그저 세연한. 아, 졸라 빨리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에? 저는 래퍼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쓰는데 좀 소질이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이그저를 물결표로 한 묶음으로 묶어주신 다음에 딱 보기에는 이 그저 가리키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 관형사 중에 첫 번째 유형 대명사 느낌이 나지만 대명사가 아닙니다. 써볼게요. 얘는 대명사가 아니라 관형사다. 그러니까 말 만들어 볼까요? 이 유튜브, 그 유튜브, 저 유튜브 중에서 내 유튜브 최고. 알겠죠? 이 유튜브, 그 유튜브, 저 유튜브 할 때 유튜브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절대 대명사가 아니에요. 왜? 뒤에 조사가 붙지 않거든요. 일단 수식 관계에 있어서는. 자, 이거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명칭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명사가 아니라 관형사래요. 지시한다, 가리킨다. 지시관형사. 알겠죠? 지시관형사.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관형사입니다. 두 번째, 이 세헌에다가 물결표로 한 묶음 표시를 해주시고, 세헌은 새 유튜브, 헌 유튜브. 알겠죠? 경직돼가지고 프로젝터 쭉 쏘면서 이건 뭐예요? 헌 유튜브. 알겠죠? 이그죠? 이건 뭐예요? 새 유튜브. 알겠죠?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니까 다 관형사인지 알겠지? 근데 뭔가 그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느낌이 나잖아. 새 것이다, 헌 것이다 이런 느낌, 그치? 성질 상태 줄이면 뭐니? 성상, 밑에다 써야겠네? 성상 관형사. 자, 관형사는 내가 생략할게. 성상 관형사. 그럼 여기에 같지 않다 표시 딱 만들어주시고 뭐와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형용사가 아니다. 그럼 뭐냐? 성상 관형사다. 새 유튜브, 헌 유튜브. 성상 관형사. 자, and 한 유튜브, 두 유튜브. 아니, 한 구독자, 두 구독자. 자, 보세요. 한 구독자, 두 구독자, 세 구독자, 네 구독자, 20 구독자. 오늘 예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일 수업 때 제가 화면을 직접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프로젝터를 쏴가지고 구독자 수를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만든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자, 그래서 한 구독자 할 때 한은 뭐예요? 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사가 아니다. 수사가 아니다. 알겠죠? 그럼 뭐예요? 뒤에 있는 구독자를 수식하는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아니다. 그렇지만 수의 느낌이 있다. 수관형사. 수땡땡 써볼게요. 수관형사.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야. 됐지? 자, 이걸 이제 함께 배웠어. 그러면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다 적용해볼게. 여기다 한번 써볼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새 유튜브를 개설한 거예요. 이때 이제 새의 품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 동그라미.
말 그대로 관형사인 거죠. 관형사야. 관형사. 그리고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다시 관형어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그저 세어남 할 때 세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부사의 사례가 뭐가 있느냐? 가장 잘 매우 이따위가 있는데 가장 잘 매우가 있는데 자, 새 유튜브의 구독자가 매우 많다. 자, 매우 많다라고 할 때 자, 매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동시에 밑줄. 자, 수식 관계 나타내는 표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기는 많은데 매우 많다. 부사가 부사어가 된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 갑니다. 네 번째 방식. 관형어 만들어주는 네 번째 방식인데 체언, 단독 혹은 체언 꼴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사에다가 더하기 보조사의 꼴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빨간 펜 들고 변형인 건데 체언 더하기 조사의 꼴에서 변형된 게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의 변형이 4번이다. Why? 체언 뒤에 의가 생략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얘는 1번 부사꼴에서 보조사 이딴 거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번의 변형인 4번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구독자 수. 야, 집요하다. 응?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다. 응? 구독자 수. 궁금하죠?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구독자 수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딱 해두시고 구독자는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구독자가 구독자를 명사죠. 그래서 이 명사이자 동시에 관형어로 등급.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라고 간주하는 겁니까? 구독자의 수. 생략돼 있는 거죠. 알겠죠? and 부사 더하기 보조사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고3인데 뭐 재수생인데 집에서 게임하고 있어. 이 장면을 목격한 어머니의 속은 버닝. 알겠죠? 즉 익룡처럼 불을 내뿜을 듯한 기세로 한마디 던지시죠. 뭐라고요? 잘도 논다. 그쵸? 이게 다 써보겠습니다. 잘도 논다. 자, 어머님 근심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님 아시겠죠? 이런 말 꼭 전해주세요. 어머니 믿으셔야 됩니다. 자, 잘도 할 때 여기 도에다가 동그라미 보조사인 도가 붙은 거예요. 어디에? 부사 자체에. 그래서 도까지 두 글자에다가 모두 밑줄. 잘도까지 밑줄 그은 게 부사어야. 뒤에 있는 동사인 논다를 수식하는 거니까. 왜 부사어야? 보조사가 살짝 붙었는데 사실 부사가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왜냐면은 그냥 보조사가 달랑 거기에 붙은 형태에 불과하니까. 아시겠죠? 이게 부사어 만들어주는 네 가지 방식 전부예요. 이해되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시고 나면은 45페이지에 있던 그 사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45페이지. 자, 45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슥 지나가 버리는데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확실한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3번 선지에서 보시면은 자,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나왔죠. 그러면 큰이란 말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봐. 큰. 이제 니네가 구분할 수 있는지 볼 거야. 큰. 그 뒤에는 뭘 수식하고 있죠? 묶음을 수식하고 있죠. 큰 묶음이야. 묶음은 묶음인데 큰 묶음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문장 성분으로 말하면 관형어야 부사어야? 큰 묶음이니까 뒤에 명사로 수식하는 관형어라고 말해야 되는데 네 가지 유형 가운데 뭔지 생각해봐. 큰. 기본형이 뭐지? 기본형을 쓰고 시작한다. 기억해야 돼. 기본형을 쓰고 시작한다. 기본형이 뭐야? 크다야. 크다에서 크 어간에다가 뭐가 붙은 거지? 그렇지. 이제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품사는 뭐예요?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문장 성분은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자, 그 다음 4번 선지 봐봐. 4번 선지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온전히 믿음에도라는 말 나왔지. 온전히 믿음에도. 보이죠?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체크해 보시면은 온전하다에서 온 말이죠. 온전하다에서 온 말이고 온전히라고 할 때는 이건 약간 예외적인 건데 여기 있는 기본 품사들을 활용하는 것 말고도 부사를 좀 붙여가지고 부사로 만든 다음에 부사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개소리야! 집어치워. 그냥 넘어가. 그런 게 있나 보다.
5번 선지의 밝게로 가볼게. 밝게에다가 동그라미 봐. 밝게 확실하게 밝게 보이지?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야 돼? 개듣도록 할 때 개가 생각나야 돼. 알겠지? 기본형이 뭐야? 박다지. 박다에서 뭐가 붙은 거야? 개가 붙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에서 부사어로 간주되는 녀석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렇게 보시고요. 얼핏 방금 얘기하다가 개소리 집어쳐 라고 넘어갔던 그 접사는 3월 중에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일단 확실한 거. 얘들아, 확실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관용어 또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꼭 품사인 부사나 그 다음에 관형사. 자, 품사인 관형사는 이건 적지 마. 품사인 관형사나 부사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알겠지? 나머지 관형사나 부사어가 아닌 것 중에도 얼마든지 문장 성분상 관형어나 부사어가 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해 일단. 알겠지? 자, 통과. 자, 4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8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오늘 문장 영역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가장 높은 빈도의 개념을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먼저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따라 적을게. 문장이라고 써볼게요. 문장의 짜임 내지는 구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현이 어딨니? 현이 왔니? 어후 예스. 자, 자, 그럼 이제 봐봐.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어 더하기 어떤 구조? 서술어의 구조. 알겠죠? 슬기가 예쁘다. 슬기가 노래한다. 나는 행복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슬기는 여신이다.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주술 구조의 문장이죠. 그런데 이제 문장 종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게 빼볼게요. 자,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구조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있고요. 괄호 1번 써보시고 여기는 2라고 써볼게요.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구조가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자, 한 번 나온다 그러면 무슨 문장? 티읕 받침의 혼문장. 아시겠죠?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구조가 한 번이다 그러면 혼문장이고요. 두 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겹으로 나왔다. 그래서 무슨 문장? 겹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겹문장. 이해되죠? 응. 근데 이제 이 겹문장의 방식은 다시 길게 왼쪽으로 빼시고 두 개. 주어 더하기 서술의 구조가 나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차례대로 주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주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주술술이라는 구조로 나올 수 있어요. 주어 더하기 서술의 구조 자체가 말이죠. 이런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자, 쓰고 있죠? 주술 앞에 묶고 뒤에 주술 묶고 이렇게. 여기는 가운데 주술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아시겠죠? 가운데 주술을 먼저 묶은 다음에 바깥쪽에를 중괄호로 다시 한번 묶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명칭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명칭이 주술이 앞에 주술에 이어서 뒤에 주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장? 이어진 문장. 그렇죠. 이어진 문장. 그럼 얘는 주술 작은 게 주술 큰 거 안에 안겨 있는데 큰 주술 입장에서 보면